최근에 제가 이제 뭐 알게 된 어떤 지인,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아는 동생이 이제 신혼집을 구하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신혼집 구하려고 하면서 막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부동산 뭐 하니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. 신혼집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진짜 그런 거예요? 전세 살면 안 돼요? 하면서 뭐 저한테 물어보면서 보내준 그런 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 짤 보셨죠? 요 짤. 뭐냐면은 신혼일 때 전세 들어가면은 망한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인터넷 짤이거든요. 요거 진짜예요? 하면서 너무 그 천진난만하게 물어보길래 야 이거 진짜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. 왜 그래야 돼요?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깜짝 놀란 거야. 생각보다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? 그러니까 저랑 한 6, 7살 정도 차이 나는 친구들도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. 그래서 30대 안팎인 친구들, 이 친구들은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구축이더라도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. 인테리어를 해야 돼. 이게 되게 강력하더라고요. 구축, 뭐 낡은 집 뭐 이런 데서 산다는 거는 약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되게 강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을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한 편에 있고 또 한편은 그거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전세로 신축 들어가 살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쭉 설명을 한 게 있었거든요. 그걸 여러분한테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. 근데 이거를 겪어본 사람은 뭐 이러는데 안 겪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중이신 분들 있잖아요. 내가 이러고 있는데 라는 분들은 좀 뭔 소리야 하면서 막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나중에 많이 깨닫게 되십니다. 뭐냐면 신축 입주장인 곳들이 있어요. 그런데 전세가가 좀 낮거든요. 요게 지금 서울은 좀 공급 부족하다고 그래서 전세가가 좀 안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권, 뭐 예를 들어 뭐 검단 뭐 이런데 아니면은 뭐 다른 곳들 중에도 대단지가 지금 막 입주하는 곳들은 25평에 신축급 아파트가 전세가 막 3억, 2억 5천, 3억 막 이렇게 하는 동네들도 좀 있거든요. 그럼 이런 곳들은 출근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. 한 20분?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그 신혼부부들은 또 차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냥 출퇴근할게. 라고 하면서 아내분이 조금 출퇴근하기 좋은 곳인데 남편은 좀 멀어. 근데 차로 가면은 그래도 좀 새벽에 출발하면은 1시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남편은 차로 왔다 갔다 아내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하면서 1시간 정도로 해서 둘이서 왕복 2시간 안쪽에 전세가 한 3억 정도의 집을 얻어요. 근데 여기가 요즘에 또 대기업이나 나름 좀 사무직인데 월급을 좀 많이 주는 곳들이 52시간 이런 거 제한을 하잖아요. 근로시간을. 그러다 보니까 야근도 생각보다 좀 없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못 다닐 수준은 아닌데 라는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. 지역이. 거기다가 주말에 집에 있는 경우들도 많고 요즘에 또 이제 집에서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뭐 밥 먹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요즘에 또 워낙 또 인스타가 이런 게 또 강력하다 보니까 전세가 3억인데 이거를 서울에 얻으면은 솔직히 뭐 구축에다가 뭐 아니면 빌라 가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만 멀리 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을 약간만 포기하면은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신축 입주장이니까 전세가가 또 유독 싸요. 그러니까 실제로 집이 만약에 뭐 한 8억이다. 그러면 전세가 한 4억 정도 하거든요. 4에서 4억 5천 정도 해야 되는데 한 3억까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습니까? 야, 이거 살만한데? 라는 생각에 여기에 이제 나도 모르게 덫에 걸리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소파 같은 거 안 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옛날 그 시골 할머니 집 밥상 있죠. 이렇게 다리 펴가지고 먹는 요 좌식으로 해가지고 딱 여기서 앉아서 먹고 그리고 이제 가스버너 같은 거 해놓고 그러고 살면 좋아. 왜? 여기서 그냥 싼 값에 그냥 신축해서 살다가 오면 좋으니까.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내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혼이라는 거.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한 번이라는 그 결혼식 끝나면서 가는 집이잖아요.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인 신혼집이라는 그걸로 이제 쫙 이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내 집은 아니지만 어차피 가전은 또 10년 이상 쓴다. 가전은 안 망가진다. 이런 얘기를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브제 아니면은 비스포크를 또 사. 근데 요 오브제랑 비스포크를 구축에 가면 안 사거든요. 근데 꼭 신축 입주한 애들이 사. 왜냐면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들이 또 이런 비스포크나 이런 거에 또 약간 잘 맞게 해놨어요. 요즘에 워낙 그런 인테리어들을 이 사람들의 선호에 잘 맞춰서 해놓기 때문에 통돌이 절대 못 사죠. 전셋집이기는 한데 근데 사긴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비스포크, 오브제 뭐 이런 거 사기 시작하고요. 거기다 이제 TV는 또 큰 거 사야 되죠. 그러니까 TV도 또 사면 10년 쓴다니까.
또 큰 거 사요. 그런 다음에 세탁기에다가 건조기까지 또 풀세트로 딱 사가지고 위로 쌓아놓죠.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야. 뭐가 문제냐? 신축의 가전을 맞추는 순간 이게 10년 전 집들, 그러니까 구축 집들하고 요즘에는 구조가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신축의 가전을 맞추면 다음 집도 신축으로 가지 않으면 잘 안 맞아요.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이사 가려고 했더니 요 가전을 팔게 됐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. 근데 팔면 다행이죠.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파는 순간 한 반토막 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? 이거 아까워서라도 그냥 신축을 갈게요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발 1번은 해도 돼요. 그냥 세핑집에 가도 돼. 근데 2번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. 2번은. 근데 쉽지 않지. 새 집에 어울리는 가전을 안 사는 게 쉽지 않아. 이게 어려워요. 그러니까 식탁도 이케아에서 뭐 이런 거 사거든요. 식탁은 이케아에서 사도 돼. 근데 가전이 어려워. 가전이. 이거 중고로 산다? 쉽지 않음. 자,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요. 뭐가 문제냐? 내 집은 아니거든요. 내 집은 아닌데 이걸 두 개를 하는 순간 사실상 내 집이 됩니다. 저는 이게 임대차 3법의 아주 큰 어떤 부작용?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이제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4년을 살 수가 있어요. 최대. 전 이게 문제라고 봐요. 그러니까 4년 정도를 거주한다 그러면 사실상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 느낌이 들어요. 자, 거기다가 나는 이제 신혼이죠. 근데 신축이죠. 거기다가 가전도 새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 이미 있는 돈들을 다 털렸어요. 다 털렸는데 거기다가 카드비까지 이제 막 몇 천이 들어갑니다. 이것도 LG 베스트샵 같은 데 가면은 혼수 제품 해가지고 또 같이 패키지로 하면은 로봇 청소기 껴주거든. 이런 것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어. 안 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로봇 청소기 받아야 돼. 또 이거 무선 청소기 받아야 되거든. 그러니까 이런 거 모으면 이미 또 가전이 한 2천 들어갑니다. 소파 안 좋은 거 사고 뭐 식탁 뭐 이케아로 때워도 답이 안 나와, 이 가전에서.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인스타 찍기 너무 좋거든. 왜 그렇죠? 자, 이게 신축이니까 기본적으로 조경이 잘 돼 있어요. 거기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강아지를 키워. 요즘에 좀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나마 고양이가 좀 낫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고양이는 집 내부만 사진을 찍으시는데 강아지가 문제인 게 강아지를 키우면 꼭 단지 산책을 다녀요. 단지 산책을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. 우리 뽀삐 엉덩이 너무 웃기지 하면서 이제 산책하는 사진을 찍게 됩니다. 이게 이제 또 이제 개미지옥이 시작되는 건데, 뭐 애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제 스토리를 찍잖아요. 그러면은 은근히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. 은근히 자랑. 이게 뭐냐면 이제 나는 우리 강아지를 찍었지만 사실은 우리 집이 이런 느낌의 신축이라는 거를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랑하게 됩니다.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맛이 있거든. 그러면서 야, 너네 결혼했다더니 되게 멋지다, 잘 산다라는 느낌을 이제 사람들한테 막 줘요. 근데 저는 이걸 주는 게 전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는 순간 내가 나중에 돌려받게 되거든요.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웁니다. 거기다가 뭐 강아지를 안 키워도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요즘에 또 잘 돼 있거든.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요 커피 한잔 하잖아요. 이런 거 하고 요즘에 또 조식 주는 데도 있고 중식 주는 데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주말에 또 이제 중식이나 뭐 조식을 또 먹어요. 먹으면서 오늘 우리 아파트 식단 해가지고 뭐 다이어트식 뭐 나왔는데 저번에 그게 너무 맛있었는데 아 이번에는 좀 아쉽네 아쉽 뭐 이렇게 하잖아. 그러면서 다음에 뭐 엄마랑 또 같이 가면 또 먹고 막 이런 거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남편분들은 꼭 여기 헬스장 가가지고 뭐 뭐가 좋네 뭐 하면서 막 이런 걸 올립니다. 특히 이제 그 막 이렇게 양머리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 손에 이렇게 뭐 아대 같은 거 차고 벤치에 그 앉아가지고 거울샷 같은 거 찍잖아 이렇게. 그래서 오늘 하루 뭐 오운완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. 그런 거 하면 이제 뽕이 막 차거든. 아씨 이거다 하면서 막 여기서 막 엄청 찹니다.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여기까지 괜찮은데 5번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5번은.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. 성공의 맛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왜 느끼는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. 왜냐면 여기까지 오면 이미 나는 4년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다른 거에서 얘기했지만 돈을 안 쓰다가 쓰면 그게 진짜 강력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 써버릇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나는 이미 신혼여행도 갔다 왔죠. 거기다가 가전도 돈을 썼죠. 이런 것들을 하면은 나는 월급이 4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카드값을 400, 500 쓰는 게 약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신혼여행을 이미 갔다 오면 보통 신혼여행이 그 전에 미혼일 때 갔던 여행들보다 훨씬 더
고급의 여행을 가잖아요. 사실 일반인들이지만 신혼여행은 거의 뭐 상류층으로 다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라고 하니까.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?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또 그때 깨달아요. 그전에는 좀 아끼고 뭐 배낭여행을 가거나 없이 막 가가지고 뭐 햄버거 막 빅맥 먹고 막 이러면서 말 그대로 진짜 여행을 위한 여행을 갔었다면은 신혼여행 때 처음으로 약간 럭셔리함을 좀 느끼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럭셔리하게 여행 가면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그때 딱 아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? 인스타에다가 자랑을 좀 해놨잖아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? 인스타에 또 그거를 맞받아치는 애들이 있거든. 야, 너가 그렇게 신축해서 뽀삐를 키워? 그러면 나도 너한테 한 방 먹일 거야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신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발리를 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고래상어를 보러 가 얘네들이 갑자기 뭐 하와이를 막 갑니다. 그냥 신혼여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나도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도 가자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여행 통장을 만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상여금 같은 거 들어오면은 그걸로 고려해서 이제 2월 달에 여행 간다. 뭐 이런 것들 막 계획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. 자, 근데 이러고 이제 삽니다. 보통 여기서 4번, 5번 사이에서 카드 값을 많이 갚아가지고 대출도 좀 갚아 나가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어야지 이제 다음 플랜이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못 가. 이 뽀삐랑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거든요. 그러면 이제 2년 이제 순식간에 흘러가죠. 그래서 이제 막 카드값 갚고 이제 조금 이제 흑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. 그쯤 돼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실거주를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. 혹시 더 사실 거예요? 라고 했을 때, 저 계약갱신 청구권 쓸 겁니다. 라고 하면서 5% 정도는 올려줄 수 있단 말이죠. 3억에 5%니까 1,500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 1,500만 원 정도 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게 올려줍니다. 뭐 요거를 뭐 전세금을 전세 대출로 한다는데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그냥 모은 거 가지고 해주죠. 그러면서 또 2년을 더 삽니다.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인스타가 진짜 문제인데 인스타는 공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한번 누구를 때리면 나도 한번 얻어맞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도 나한테 복수를 하게 돼 있어. 제가 나한테 때렸기 때문에 나는 또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돼. 집으로 가구를 사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은 가방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뭔가를 또 하게 만드는 게 저는 이 SNS 특히 이제 인스타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해도 사실 충분히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신을 못 차렸다면 그럼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딱 쓰고 이제 4년이 지난 거죠. 그러면 입주장 끝나고 4년이 지나잖아요. 그러면 거의 그 동네에 뭐 어떤 입주도 많이 마무리가 되고 뭐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도 있고 거기다 만약에 뭐 금리가 또 막 내려가거나 뭐 이러면은 전세가 급등해 버리는 거예요. 원래는 내가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고 있었던 것 뿐인데 이미 나는 처음 입주장 때 싼 전세가 시세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돈 모은 게 별로 없는데 갑자기 전세가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올라가는 느낌의 충격을 그때 받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. 뭐죠? 나는 여전히 LG 베스트샵 가전이 그대로 있잖아요. 아직 4년밖에 안 됐잖아. 거기다 우리 뽀삐도 있죠? 그럼 어떡해? 난 이미 해외여행도 다 갔다 왔는데. 답이 안 나오는 거야, 갑자기. 나 지금 현금 3억도 아니죠? 전세 대출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금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6억대를 올려달라는 거예요, 6억대로. 그러면 이걸 대출로 해가지고 어떻게 메꾼다고 쳐도 여기서부터 이자가 이제부터는 한 150만 원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내가 낼 수 없는 건데? 라는 느낌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지? 라고 하면서 이사를 가야 되나?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. 주변을 봐요. 다른 동네 옆에 단지를 봐도 어차피 다 신축 단지들이니까 다 같이 올라가. 이미 다 같이 올라가 있거든요. 나가야 되나? 올려줘야 되나? 라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. 여기서 돈이 부족한 게 차라리 낫습니다. 무슨 소리냐? 돈이 있잖아요. 그럼 또 올려주고 살아. 또 올려주고 다시 4년 더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나오는 게 낫죠. 자, 내가 가진 전세금으로 갈 만한 곳 찾아보니까 눈에 찰 리가 없다. 왜냐면 그 전세금으로는 이제 서울의 빌라거나 아니면은 구축의 아파트 반전세인데 거기 가면 이제 가전이 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 지상주차장으로 가야 되고요. 내가 차도 또 괜찮거든. 차 괜찮은데 이 차를 우리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부릉이라고 부른다든지 뭐 이런 거 빵빵이라고 부르잖아. 뽀삐랑 빵빵이 키우잖아요 보통. 근데 요 빵빵이를 빌라의 주차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옆에 뭉콕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또 답이 안 나와. 그래서 전세금으로 갈 만한 곳을 찾아보니까 눈에 찰 리가 없고 다시 신축 대단지를 막 찾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먼 동네로 가요.
더 먼 동네에 다시 신축 단지들을 가거든요.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면 진짜 큰일 나고요.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됨을 느꼈다는 건 다행입니다. 그래서 낮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. 근데 이게 원래 내가 가야 될 때였거든요. 근데 여기서 너무 좀 좋은 곳에서 가서 이제 좀 즐기다가 돌아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죠. 16번이 제일 큰 충격파인데 나는 뭐 달라진 게 아니죠. 망한 게 아니에요. 나는 어찌 보면은 그동안 조금 즐겁게 잘 살다가 다시 원상복구한 것뿐인데 이상하게 이 상실감과 자존감 하락을 맛본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또 착실하게 하면 잘 되는 건데 한번 소비가 올라가면 소비가 내려오는 데는 제가 봤을 때 큰 충격파를 얻는 어떤 강렬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게 되게 힘들다고 좀 봅니다. 소위 말하는 금연하는 거죠. 금연.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것 같이 소비를 하다가 안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. 그러니까 또 약간 이 헛헛한 마음과 상실감을 또 소비로 푸는 분들도 있고 요때 잘못된 길을 가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잔잔한 그 소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갑자기 배달 음식을 막 엄청 시켜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집을 꾸미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지만 그렇다고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막 쿠팡에서 막 시킨다든지 아니면 막 배달을 막 시켜서 막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좀 소비를 다른 식으로 또 푸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본인들은 보증금 나중에 월세로 가려고 하는데 가진 전세금으로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갭 끼고 사두기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신축에 살고 싶다는 마음에 아니면 뭐 월세로 전환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신축에 한번 살아보면은 신축을 포기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신축이 포기가 안 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.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냥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. 그때 살 거리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아이도 낳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돈도 좀 이제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인스타를 안 하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기 시작해요. 왜냐면 이제 그 친구들이 바짝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워너비 신축들, 준신축을 사서 집들이를 시작하거든요. 요때쯤 내가 처음에 살던 그 신축 전세집 있죠? 그런 집들을 이제 한 4년, 5년, 6년 정도 어떤 그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처음부터 되게 궁상맞게 시작했던 그 신혼부부 애들이 바짝 모아가지고 그런 집을 삽니다. 그러면서 나를 초대해.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.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. 뭐야 너도 동의했는데 왜 그래 하면서 너 내가 그때 그냥 신혼여행 좀 짧게 갔다 오자고 했지. 무슨 소리야 네가 유럽 가자고 했잖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. 근데 옆에서 뽀삐는 막 짓고 있지. 그러니까 이게 막 미쳐버리는 거죠.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황이 저는 좀 과한 것도 있는데 분명히 중간중간 내가 멈출 수 있었던 적들이 많거든요. 1번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2번만이라도 안 했다면 중간에 바꿀 수 있거든요. 가전이라도 좀 내가 작은 것들 사놨으면. 근데 요게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요 해외여행 가면 진짜 큰일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게 제가 약간 재미삼아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도 있지만 이거 듣고 막 식은땀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뭐야 나 지금 내 얘기하나?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런 얘기를 제가 그 아는 동생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. 그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지 마라. 저 유기견 키울 건데 하지 마 그냥 너 하지 마 아무것도 그냥 구축 가서 살아. 제가 그렇게 혼을 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분이 있었다면은 꼭 이 얘기를 좀 한번 진지하게 듣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아마 안 보시지 않을까. 그래서 좀 걱정이네요.